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전번 시간은 시킨스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은 이제 PLC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시킨스 회로는 이렇게 유접점이 회로이고 밑에 있는 로직의 그 디지털 IC로 표시되는 이 로직 그림과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하려면 수업의 그 핵심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수업이 그 전기 개장 실무하고 전기 설비 설계 직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과목은 이거는 중복되는 과목이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디지털 회로까지 다 해야 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번 전번 시간에 제가 델타 결선, Y 결선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PLC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어요. 이렇게 일체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델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PLC이기 때문에 최근에 최신 장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걸 실제 보여주려면 최신 장비도 사가지고 최신 PLC를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이렇게 완전 구모델은 아니고요. 일단 요런 이 마스터 K 거 LS 산정 걸 가지고, LS 산정 걸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형은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칸은 전원부예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파워 스플라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요 부분은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약하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일단 컴퓨터 기능과 같은 그런 칸이 요 두 번째 칸이에요. 그리고 여기 색깔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세 칸도 할 수 있고 두 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두 칸을 쓰기도 하는데, 요 부분이 입력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릴레이 접점을 하든지 마이크로 스위치 부분을 하든지 기계적인 접종, 이제 이런 쪽, 또 기계적인 부분이 아닌 쪽이 어찌 됐건 간에 입력 쪽에 설계를 하는 것은 요게요. 보통 두 칸 하면 1020 하면 세 번째 칸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것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력 3칸, 출력 3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가 요 어디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여기 나중에 뭐 찾아가지고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자, 주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주로 이제 릴레이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출력 쪽이에요. 이게 이제 뚜껑이 그 오렌지색 글씨로 써 있는 쪽이고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제 입력 측의 부분이에요. 여기 입력 측에 아까 그 요 입력 측, 요 오렌지색 쪽이 요거 이제 요거고요. 요거. 그 외에 이제 어떤 출력이 또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서 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칸이 요거네요. 요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칸이, 두 번째 있는 그 프로그램 들어가는 쪽이 요게 두 번째 칸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찍어 놓은 것입니다, 사진은. 자, 자꾸 출처 얘기를 제가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지만은 또 일부분에 보면 다른 분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자료 프로그램을 출처도 안 밝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수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민감합니다. 사진들 가급적이면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하는데, 가지고 온 거는 출처를 밝히고 책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책은 출판사에서 일부 자료를 조금 보내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완전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책은. 왜냐면 그러면 그 저자한테 피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책 표지하고 출판사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업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후속으로 해야 할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용해서 아니 그걸 판매를 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수업할 때마다 이런데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좀 싫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는 그 용인 쪽에 계신 그 우리 그 이사님이 이 엘리베이터 이런 거 제작하고 설치하는 이사님이 저한테 수년 전에 저한테 주고 간 사진 자료예요. 근데 이건 인터넷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분은 저하고 연관이 돼서 아마 이 사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뭐 보실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제가 뭐 어차피 제가 자료를 받은 거니까 USB로 받은 거니까 뭐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LC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PLC는 그래요. 이게 사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순차적으로 릴레이 출력을 내는 것이 있고 트랜지스터 출력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만든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안 올려진 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내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PLC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인에서 오신 대표 이사님이 저한테 그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품, 요 만든 거는 제가 해놓은 거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조금 그 여기 LG라고 써 있잖아요. 조금 전에 LS라고 써 있었고요. 똑같아요. 내용물은 막 여기 이제 그 바뀌는 그런 하여튼 요 새파란색 두 개가 입력부고요. 요 나머지 요렇게 요 두 개는 출력부고요. 이게 트랜지스터 출력 있죠. 이 두 개 트랜지스터 출력이 여기는 새파란색 입력부고 요건 아니고 이게 트랜지스터 출력이에요. 이게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단자로 해서 출력을 얻도록 트랜지스터 출력을 얻는 방식이에요. 즉 릴레이 접점에 출력을 내는 게 있고 트랜지스터로 출력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회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선해 놓은 거고요. 노트북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232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고요. 제가 뚜껑을 열어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드는 과정의 이 배선이에요. 원래 배선이 더 많은데 약식으로 해 놓은 거라 이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KGL 윈 회로라고 그래서 여기 마스터 K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건데 이거는 PPT 같이 또 바로 실행이 안 돼서 그거는 또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요거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은 PPT로만 이제 요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까지 프로그램 짜는 거, 이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까지 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 수업만 잘 들으시면은 이런 회로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인터넷 같은 데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기초부터 해서 이걸 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직접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타이머도 달아보고 또 뭐 다른 기능에 출력 모터도 회전시켜 보고 이걸 하다 보면 이 PLC만 하나 있으면 우리 집에 오는 계단으로 오는 손님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오는구나. 또 그 다음에 몇 시 되면 자동으로 물을 주고 또 며칠에 한 번 물 주게 할 수 있고 모터를
살렸다 죽였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거를 다 PLC로 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행을 하는데요.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에 의해서 동작하고 이런 건 안 돼요. PLC는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행되면서 그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뭐 특정 릴레이를 붙여서 모터를 돌려준다든지 불을 켜준다든지 이렇게는 되는데,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감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 PLC로서는 물론 감지를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아두이노만큼 매끄럽지가 못해요. 조금 절차가 복잡해지고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근데 PLC는 이렇게 단조롭게 타이머나 뭐 이런 카운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쉬운데, 어떤 센서 회로로 인해서 스텝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3D 프린터 같은 거를 제어한다, 이런 건 안 돼요. PLC로는. 그러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두이노에 대해서도 요 다음 시간에 또 아두이노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한테 설명만 잘 들어주시면 이런 PLC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아마 자신이 많이 붙을 거예요. 이 사진은 앞에 전전 시간에 다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출처는 앞에서 다 소개를 했고요. 고속용 기어레스는 보통 왜 그 자동차 같은 거 보면 크러치나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그 접촉면에서 열이 나면서 멈추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 롯데월드 같이 100층이 넘는 거를 고속으로 3분 이내, 2분, 3분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멈추게 하려면 그와 같은 그 브러시형의 접촉 마찰을 해서 브레이크를 멈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고속으로 되면. 그래서 이렇게 기어레스로 해서 고속용에 맞는 그런 브레이크를, 그 라인을 멈추게 하는 그런 그 장비가 또 있거든요.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용에 맞는 기어 없는 TM이에요. 이게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고속으로 올라가서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칫하고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보면 스무스하게 멈추잖아요. 그런 걸 다 지금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이게 고속 기종의 권상기 이런 것도 있고요. 사진은 좀 작아 보이는데 실물은 많이 커요. 이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저 끝부분에 요 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착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카메라는 제 얼굴만 좀 비치고 안 보이는데 또 손가락으로 사진을 써요. 습관이 좀. 여기죠. 여기 손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요 사람을 보면 이 얼만큼 TM 이 기계가 큰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카 위에 부분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도착했을 때 그 특정 위치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데 쓰는 그 승강기 그 도어의 장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로프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된 거를 고속으로 해보세요. 이게 열이 얼마나 나고 그 100층 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갑자기 멈추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런 고층이 아니고 저층 요런 데 이제 쓰는 타입을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권상기는 그 엘리베이터 카를 이렇게 이제 모터와 이렇게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감아 가지고 이 루프를 이동해서 그 칼을 이동하는 장치예요. 그걸 권상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 이제 모터와 구동을 해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 PLC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와 같은 권상기 같은 그런 거를 구동해주는 과정의 프로그램이 PLC 안에, 이건 일체형인데요. 요 PLC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PLC예요. 요게 전원부고, 요 우측에 보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죠?
요건 인버터고요. 이게 모터에 제어하는 인버터고요. 여기도 주로 이제 여기는 주로 일체형이 많이 사용됐어요. 여기는 저층용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분리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구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PLC를 들어오는 과정에 한참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PLC를 보면 이런 내용을 다 읽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서 요걸로 할까요? 요걸 하면 잉크펜이 있어요. 예, 형광펜이 있는데, 이게 또 다음 장으로 가면 좀 달라지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 조금 전에 이제 일체형 PLC 외관이고, 이게 조립형의 분리형의 조립형의 외관이라고, 여기 이제 조립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PLC를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이제 요 구성 내부 이런 거는 왜 그냥 넘어가냐면, 이게 여러분 배웠잖아요, PLC를 저학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트랜지스터 출력을 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또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요 말이 좀 잘못됐는데, 요게 출력이라고 했는 말이 이쪽에서 입력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들어온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위에가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가. 그러면 여기가 흘러야,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만이 요 LED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쪽이 어떤 쪽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돼야 되면 어스 쪽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만이 지우개가 여기 있죠. 다시 보면 여기 요가 잘 안 보여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우리는 보통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요 안에 있는 게 포토 트랜지스터, 요 안에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트랜지스터인데 이쪽에서 LED에 예쁘게 잘 안 되죠? 빛을 내면 그 빛이 여기에 가해졌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자체는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요 LED 자체가 자연빛이 아니고요. 요 자체 TLP51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모양이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물이 쪼만해요. 이게 이게 그림이 예쁘게 안 그려지는데, 다리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홈이 파여 있거나 아니면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꾹 누르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요 점이 찍힌 쪽이 플러스예요. 그 플러스라는 말은 요 위쪽 요 포토 다이오드의 플러스 쪽, 요쪽 위에 포토 다이오드란 말이 잘못됐는데, LED 이게 자꾸 이상하게 작용하네. 이게 점을 글자를 써줘야 되는데, 자, 말을 잘 안 듣네요. 잠깐만. 요 플러스 쪽이 요쪽이란 뜻이에요. 즉 점이 찍혀 있는 쪽, 이쪽인데, 요 플러스 쪽에 요쪽 윗부분이 콜렉터예요. 콜렉터라는 건 요게 요 플러스 있는 쪽이 실물이 콜렉터 쪽이라고. 이게 요게 이렇게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는 포토 트랜지스터인데 광학성 빛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래서 이걸 부를 때 옵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포토 커플러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옵토 커플러라고 해요. 이게 포토 트랜지스터를 자연광, 태양광의 빛에 의해서 포토 트랜지스터를 동작하도록 할 때는 포토 커플러라고 하고요. 내부에 있는 자연광의 LED로 동작을 했을 때는 옵토 커플러라고 해요. 원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포토 커플러라고 계속 가르쳐 왔는데 그 학교 대학원에 갔을 때 교재를 보니까 외국 애들은 전부 옵토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연광일 때만 포토, 이래 그 자연광이 아닌 광학적인 빛은 옵토라고 한다. 이렇게 요 얘기는 다른 강의 때는 제가 한번 막 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은 안 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재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마이너스 쪽에 신호가 변화하도록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게 너무 색깔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요. 이걸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불빛에 의해서 위에서 여기 있던 플러스의 전압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구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 부분과 요 부분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예쁘게 안 그리죠? 이게 펜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겸용돼서 마우스 설정이 돼가지고 예쁘게 잘 안 돼요. 즉 콜렉터와 이미터를 스위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스위치, 무접점 스위치로 보는 거예요. 콜렉터, 이미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신호가 플러스 신호로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전류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출력을 트랜지스터 출력행위라고 말해요. 이렇게 된 것을. 조금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제너는 반대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콜렉터에 반대 펄스 전압이 들어왔을 때 바이패스 하는 용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L1 출력은 접점만 붙는 경우도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24V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잠깐 지워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요 DC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딱 보면 여기에 24V. 이게 너무 짙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즐겨 안 쓰는데 이 빨강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자꾸 근데 여기에 24V라는 전압이 있어요. DC 전압이. 그 전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붙었을 때 이 회로가 여기는 바로 스위치로 쓰기도 하고 이 접점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여기에 이 전압을 흐르게 해서 여기에 부하를 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작은 소형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 회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릴레이 접점을 24V, 요 24V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24V가 흐르면서 릴레이가 붙죠. 그럼 이 접점은 보통 몇 암페어 큰 놈 달 수 있거든요. 보통 3A, 5A 이런 것도 2A, 5A까지 보통 연결해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출력을 트랜지스터 출력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마우스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제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칸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참 또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 밑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미안해요.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겠어요. 여기 있네요. 미안해요. 이게 찾는데 이거 이렇게 트랜지스타, 이게 지금 이 트랜지스타 출력으로 여기로 내보내는 형은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 이 트랜지스타 출력으로 내는 내부가 한 접점이 방금 설명했던 원리로 되어 있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타 출력으로 낸다는 말은 그걸 말하고, 근데 보통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시퀀스 회로식으로 유접점의 회로를 구동하게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유접점을 보다가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 이런 걸 보다가 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잠깐만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유접점 회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P00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서 P006은 이렇게 선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여기에 스위치 누르는 푸시 스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스위치. 여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접점이에요. 즉 내가 3층을 눌렀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이게 마우스를 잠깐 펜으로 바꿨어요. 예쁘게 안 써지죠? 예를 들어서 3층의 버튼을 요걸 눌렀다 고 한다면, 요거 3층을 눌렀잖아요. 요걸 붙이면은 여기를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P라고 하는 거는, P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요 P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실제 접점이 들어가는 건 P로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도 P로 출력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요 P를 쓰지 않고요. 요걸 M이라고 써야 돼요. M 0034 이렇게 적겠습니다. 34 적는다면, 이 M이라고 적으면 뭐냐 하면은, 이 M이라고 적었잖아요. 이 M은 릴레이 접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P는 실제 유접점으로 된 걸 말하고요. 요 M은 가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는 릴레이가 없어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건 눌렀어요. 딱 누르면 붙어요. 이게 딱 누르면 여기 어떻게 부르냐면, 요걸 누르면 여기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전류가 쭉 흘러가요. 흐르면서 여기 순간적으로 착 사는 거예요. P0034가 살게 되는 거죠. 이 회로에서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자기 유지로 돼요. 요 옆에 병렬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저거와 같이 그냥 약식으로 적을게요. P34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 살면은 여기 붙어요. 여기 딱 붙는다고. 붙으면서 이 버튼을 놔도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딱 놔도 이게 떨어져도 이게 요걸 병렬로 따르면 자기 유지가 돼. 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유접점에서 자기 유지라는 말 배웠죠. 자기 유지. 그러면 버튼을 눌렀다 떼도 쭉 붙어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모터가 계속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즉 권상기가 회전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은 무엇과 똑같을까요? 바로 그 유접점의 회로인 이 앞에 시간에 배웠던 시퀀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P0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000은 뭐냐면은 안전을 유지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그 안전 문제로, 비상시에 이건 비접점이잖아요. 그 그림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을 텐데요. 요렇게 하면 A접점이고요. 릴레이는 B접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B접점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여러분 나올려면 모르겠는데, 이 앞에서는
그 유접점에서는 A접점은 떨어지게 그림을 그리고 B접점은 붙어있게 그리잖아요. 이걸 붙어있도록 그림을 그리잖아요. B접점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 시퀀스 회로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요 스위치를 3층 버튼 요걸 누르면 P006이라고 한다면 여기 눌러지면 P0034가 살게 되고 그 사는 동시에 A접점이 붙어요. 여기 0034요. 아, 제가 쓴 거라 잘 안 보이겠죠. 여기 0034가 살고 보톤을 놔도 자기 유지로 계속 34는 계속해서 살게 돼요. 그럼 이 접점이 하나를 가지고 딴 데 가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쭉 와가지고 또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모타 같으면은 상승 1층에서 눌려서 있다고 한다면 상승으로 해서 여기에 보통 상승 모타가 회전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을 이용해서 P0034가 붙게 돼서 상승해요. 물론 여기 안전장치는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 0000 P0000은 보통 안전장치를 넣어요. 이게 보통. 자, 그래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 PLC의 회로를 이해하려면 앞에 있던 시퀀스 회로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그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것은 왜 배우냐면 우리가 동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컨베어 같은 거 이것을 우리가 그 전기 설비에서 설치하고 설계를 하려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과목을 했던 거고 이제 단계를 높여서 PLC 동네로 넘어온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이것이 이거를 처음 요걸로 하면 됐네요. 여기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조금 전같이 푸시 버튼으로 1층에서 3층을 눌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003이 3층이라고 하면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쭉 가서 이게 좀 미안하네요. 이게 뭐 똑바로 잘 안 그려져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03을 누르면 쭉 가가지고요. 이 30이 붙는 거예요. 이 30이. 여기 살면은 30에 대한 요렇게 표시한 거 여기서 요렇게 각지게 표시했잖아요. 요거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거든요. 위에 보일라는 모르시겠는데 요거예요. 요게 빨간 걸로 하면 보일라나? 녹색으로 해볼게요. 요 부분 요거예요. 요 F9라고 썼나? 요게 F9 요게 요거야. 요 부분 요걸 끌어다가 이제 나중에 번호만 30 쳐주면 되는데 이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살면은 여기 살아요. 여기 30 여기 30이잖아요. 여기 살고 요 001은 인터럭을 걸거나 다른 것이 와서 살았을 때 끄는 거예요. 요건 뭐냐 하면은 그 층에 도달했을 때 3층 같으면 3층에 도달했을 때 그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어요. 리밋 접점이. 그 접점이 딱 살면서 그게 살면은 비접점이잖아,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3층을 눌러서 3층으로 갔다고 가정하면 엘리베이터 카가 3층에 도달하면 띵동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멈추잖아요. 그 3층에 멈추는 순간에 접점이 붙으면서 비접점이 죽는 거죠. 이게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살면서 멈추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이게 살면은 끊어지잖아. 그럼 이게 자기 유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릴레이도 같이 죽는 것이고 보통 눌렀던 게 이제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카가. 그러다가 몇 초 있다가 다시 자동으로 003 누른 거와 같이 이걸 또 다른 접점이 붙으면서 이 버튼이 아니고 문을 닫는 프로그램 접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몇 초 있다가 문이 닫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문이 닫히게 된다든지. 지금 회로가 너무 앞서가서 미안한데, 자, 이렇게 그 시퀀스 회로를 모르면 PLC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앞에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 강의를 봤더니 1시간 강의가 있는데 5분 10분밖에 안 듣고는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이라 그냥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바빠서 그랬겠지만, 근데 그 후에 다 시청을 해서 전부 다 점수를 다 올려놨습니다. 원상 이렇게 감점 없이 재수강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수를 다 만점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말 시험을 가지고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기말 시험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몇 층으로 다 설계해서 문이 열리고 상승, 하강,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도 열리는 것까지 다 설계해서 이거를 그려내는 거를 주관식으로 그 점수를 보고 A뿔을 줄 건지 A를 줄 건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모르는지 몰라도 3학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그 취업의 그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 같으면은 한 단계씩 올리고 A 같으면 한 단계씩 올려 A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조금 점수를 많이 드릴 거예요. 물론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딴 사람도 오해할지 모르는데 안 내고 안 본 사람은 빵점이에요. F예요. 그런데 했는데 좀 미숙하지만 틀린 데가 있지만 노력을 했다. 이러면 최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수를 보고 저는 뭐 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B뿔밖에 안 됐냐. 확인하는 사람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B로 내려가는 거예요. A 같으면 B뿔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압력이나 전화로 청탁이나 메일로 교수님 제가 A뿔 돼야만이 장학금을 받는데 절대 안 통해요. 저는 세상 없어도 안 된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고 누구같이 누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금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성적을 조작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올리는 거 이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나중에 성적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물론 뭐 정말 봐야 되겠다고 보여드리는데 손해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저를 믿어 주십사 해서 또 필요 없는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왜 여기서 머물고 있냐 하면은 시험 문제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했는데 이거는 나뜨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나뜨 배우셨죠? 나뜨는 반전의 의미를 가져요. 1이면은 0 되고 0 되면은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예요. 이런 표시가 그거를 표시해요.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뭐야 이상하네 흐리멍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성을 해서 하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런 프로그램을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 빈칸에. 그렇게 해야만이 하고 그 주관식으로 내야만이 제가 그 A뿔 인원 A가요 한정돼 있어요. 퍼센트테이지로 안 잊으면 좋겠지만 몇 명까지 제가 하는 수강생에 몇 명까지 A뿔을 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 그게 여러분 불편한 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2개 반이 합쳐졌어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인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교실에 들어갈 인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계속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안 나눠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는 저를 좀 도와주려고 그냥 하나만 올리면 같이 되도록 하려고 2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A뿔 인원이 조금 따로따로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인원이 혹시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적 문제는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작성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PLC는 이 그림 그리는 걸 해야만 되는데 이걸 바로 지우고 바로 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활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오늘 PLC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좀 내리면 어떻게 되나 그대로 있네요. 요걸 한번 켜볼게요. 그럼 나타나나 모르겠어요. 이거 지우면 나타날까요? 볼게요. 그렇고 올리면 여기 이제 있어요. 잠깐 보여줄게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두이노를 가리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아두이노를 모르게 되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전기 개장 실무, 전기 설계 직무 부분에서 아두이노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놓은 것,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아두이노예요. 이것이. 여기 아두이노 우노라고 해서 제일 싼 거, 저가형이고요. 요거 조금 후에는 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 나올 때는요,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걸로 잠깐 해볼까요? 칼라로 다시.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이 아두이노라고 지금 노란 거 한 거 보이잖아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10만 원이 넘었어요. 이거 10몇만 원 했거든요. 이거. 그런데 즉 케이스까지, 겉 케이스까지 있었어요. 예쁘게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알맹이만 팔고요. 이 알맹이만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할걸요. 요새 6,000원까지 안 하고 한 4,000원대 5,000원대 밖에 안 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틀려도 양해해 주세요. 지금 많이 싸졌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소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인데 이게 이제 보통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10,000원 이하짜리의 물건인데 여기다가 모타 쉴드를 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잠깐 눌러보면 이게 모타, 스텝 모타라고 하는 거고요. 요 모타 쉴드를 달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돼.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로 여기다가 여기 USB 잭이고요. 여기 USB 잭이고 여기 아답터예요. 여기에 이제 12V를 거는 거예요. 이 잘 고장 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제일 많이 고장 나는데 정말 잘 나빠지거든요. 뭐 하다가도 요거를 조금 큰 놈으로 다리가 조금 붙이기가 힘들어도 할 줄 알면은 7805로 교체하시면 좋아요. 여기 좀 커요. 요거는 조그만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대신에 7805로 교체해서 하면은 수명이 좀 길게 되고 내버리지 말고 불량되면 요거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장내기 쇼트 시키거나 뭐 어떤 합선시켰을 때 고장 나면 요거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저장돼요. 이게 지금 이건 구모델을 거치 보이는데 이게 긴 거고 지금 조만한 사각형으로 나와요. 요 프로그램 넣는 게 지금은 정사각형으로 된 그 펌웨어 IC고 이건 긴 것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여기에 펌웨어가 여기로 들어가 되는데 프로그램을 넣고부터는 그 프로그램에 한정돼서만 동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PLC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PLC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가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보여준 그림이 레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더 프로그램이 있고 니모닉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레더로 먼저, 레더는 사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아까 사다리 같이 됐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이제 사다리라는 말에서 레더라는 말을 써요. 외국 애들이 이제 그 레더, 사다리라는 말을 넣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모닉을 할 때는 명령어를 다 외워야 돼요. 입력 명령하고 출력 이런 명령어를 다 외워야 돼서 설계할 때는 알아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좀 안 쓰는 추세예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첫날이고 이 수업이 사설 수업이 아니고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나가는 게 많이 안 나가져요. 이 수업이 지금 1시간이 다 돼가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걸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오늘 또 그 내용면으로 보면 많이 안 나간 것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수업을 준비할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모터가 삥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다가 멈추고 할 수도 있고요. 돌다가 또 반대로 돌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터가 되고요. 또 여기에 프로그램을 센서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실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와이파이 하듯이요.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걸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걸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루투스, 우리가 블루투스라, 요게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요게 블루투스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블루투스가요. 너무 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금액면으로 치면은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 금액이 많이. 옛날에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요. 요거는 이제 모터 두 개를 이렇게, 이건 뭐냐면 CD롬을 부셔가지고, CD롬 모터예요. 이 그림은.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모형 3D 프린터를 만들어 본다든지, 요거는 이제 모터를 컨트롤하는 모터 쉴드라고 해요. 요거 한 1,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한 개당. 얼마나 싸졌으면, 이게 모터 하나당 여기 1,000원씩 밖에 안 해요. 요래 생겼거든요. 이게 요런 식으로 됐고, 여기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하는 게 잘 안 보이려나요? 여기서, 이 부분, 여기서, 여기에, 노트북으로 여기에 연기 잭을 해요. 여기 USB 잭이에요. 여기 USB 잭인데 여기다가 꼽고 여기에 12V를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여기 노트북에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게 알아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그림을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미니로 만들어 본 거고요. 동작하는 건 동영상으로 다음에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요 밑에 거, 요게, 요 오른쪽을 봐주세요. 여기 아랫부분 있잖아요. 요 밑부분에 끼 아두이노예요. 요 아래. 위에는 모터 실드고요. 요 한 개가 1,000원짜리 꼽았고, 요 모터 실드는 한 돈 많은 정도, 12,000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4, 5만원짜리 외국 제품도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는 그 45,000원짜리를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아래 칸이 아두이노라는 거. 아두이노는 이런 기발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요 아래 칸이 아두이노예요. 여기 지금 요 밑에 요 아까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요 밑에 칸 요게 컴퓨터 연결한 요가 아두이노고 모터 실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드, 여기 뜨거워지는데 여기 3D 프린터를 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크기는 얼마 안 커요. 왜냐면 CD롬을 부셔서 CD롬 모터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요. 여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터가 또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높이를 안 높여도 돼 가지고 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걸 빼서 했어요. 그러니까 CD롬 2개 부시고 그 플로피 드라이브 거 부셔가지고 3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만든 거는 유튜브에 그 외국 애들이 올려놓은 거를 보고 모방한 건데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그 동포들이. 그래서 그냥 대강
봐가지고 제가 했는데 학생들이 바로 그거 보고는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회가 되면 이게 하는 거 봐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실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부품을 만들었다고 앞에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줘. 이게 실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3D 프린터로. 요게 제가 28만 원 정도 했는데 요게 필라멘트라고 해요. 노란 거 이거를 또 몇 개 사고 하다 보니까 30몇만 원 정도 하고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사도 돼요. 그 모터까지 다른 거에 사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뭘 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강해요. 단단하고. 그래서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든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자동차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된 타입을 안 하고 액체가 바로 나와서 굳는 형식으로 하는데 엄청 강해요. 쇠같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개밖에 못 해줬는데 그 집어넣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또 정보 처리하는 애들이 하지만 인터넷에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샘플로 올려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숫자만 수정을 해서 집수리 하듯 조금 변형해서 속도도 해보면 돼요. 이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인터넷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아두이노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모터가 회전돼. 이게 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조금 전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모터 실드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터를 실제 3D 프린터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이 이게 실무 이거 말고 실전에 쓰는 고급형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수업을 할 건데요. 시간이 좀 한정돼서 1시간이 돼서 오늘 많이 못 들어갔어요. 진도를 또 다음 시간에 많이 해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두이노 얘기예요. 지금은 아두이노. 그러면 아두이노는 PLC 같이 그 컴퓨터를 통하거나 노트북으로 펌웨어를 시켜요. 요게 펌웨어를 시켜 가지고 모터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센서 회로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뭐 이런 데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은데 PLC로는 못 만들어요. 안 돼요. 불가능은 아닌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PLC로 뭐 모터 컨트롤을 했다 이런 말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접점이 붙어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모터 자체의 스태핑 모터를 PLC로 컨트롤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말과 PLC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넣는 거는 똑같은 말이지만 기능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어떤 진짜 컴퓨터와 같이 어떤 그 기능을 거리 측정, 매연 측정 이런 거, 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거, 매연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측정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거요. 조금 전에 뭐를 얘기했냐면 블루투스 얘기했잖아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그거는 PLC도 돼요. PLC도 외부에서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구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한 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의료 장비나 어떤 장애인 계신 분이 이렇게 무선으로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간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뭐를 전자장비를 껐다 한다. 이런 거는 PLC도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는데 통신부가 꼽히는 데가 있는데 방금과 같이 센서를 가지고 그 센서에 대한 구동되는 구체적인 거, 모터를 속도 회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세분화하는 거는 안 돼요. 주로 PLC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나 타이머를 주면은 그 시간 됐을 때 타임이 됐을 때
붙이거나 띄거나 뭐 주로 이런 데 주로 쓰이는 편이에요. 물론 다른 범위가 넓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비교적 쓰이는 것이 공장에서 쓰는 게 그런 식으로 쓰여요. 근데 아두이노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너무 아두이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요게 아두이노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해놨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치면 프로그램 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윈도우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윈도우즈를 선택해서 여기 썼어요. 우선 구글에 가서 이렇게 순서 여기 해놨네요. 구글에 가셔서 아두이노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두이노를 치시면 아두이노 치시면 여기 떠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아두이노 홈, 요 홈페이지가 가는 게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보면 이 사진이 떠요. 그럼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소프트웨어, 여기 설치하는 거,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떠요.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요 오른쪽 밑에 안 보일라 모르겠는데, 윈도우 10을 쓰냐, 또 뭐, 맥을 쓰느냐, 이걸 선택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밑부분에. 그럼 여러분들은 윈도우즈를 쓸 거잖아요. 그럼 요걸 선택하면 되네요. 요걸 선택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기부를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를 쓰되 우리가 무료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네가 이걸 쓰는 대신에 이게 어떤 좋은 데 쓰라고 기부를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누르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여기 그냥 그대로 컨티뉴 누르면 그냥 그대로 이거 기부 안 하겠다. 여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깔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깔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걸 깔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아두이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넣는 창이 떠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하고 아두이노를 설치해서 전원 공급하고 컴퓨터 꼽아놓으면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프로그램 넣는 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건데 너무 쉬워요. 이게 출력하는 거. 요거 누르면 그냥 이 프로그램은 요거만 누르면 자동으로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이제 설명을 할 때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 요게 아니고 요걸 누르면 바로 그 펌웨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모르겠거든. 유튜브에 그냥 동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그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면서 해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교수분 대학에서 교육하는 교수님이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한 사람 건데 내가 봤는데 아주 훌륭하시어요. 아주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잘 해놨는데 많아요. 양도. 그 연륜도 좀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레벨이 학생들 레벨이 올라가요. 전 국민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전자과 출신 아닌 분들이 올라가요. 저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주로 이제 그 PCB 수리, 에어컨이라든지 뭐 특수 장비, 의료 장비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두이노만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부분 강의를 좀 봐주시고 그런 부분을 그걸 보면 이 프로그램 이런 코딩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그냥 다음 수업에까지 과제로 제가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까지 프로그램 요거 설치는 해놓으셔야 편해요. 아까 아두이노 설치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구글에 가서 아두이노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다운받아 가져오는 거 있거든요. 요 파일 눌러가지고 가져올 파일은 또 그 유튜브나 아니 구글이나 유튜브에 가면 그 모타, 뭐 스텝 모타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밑에 출처라는 걸 지우고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그 출처라는 것까지 따라온 걸 같이 집어넣으면 에러가 돼서 안 떠요. 그리고 컴퓨터는 한번 에러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히스토리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미기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에러가 안 생기도록 잘 해서 밑에를 봐가지고 지워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그걸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에러가 뜨게 되면 그 가서 설정된 걸 다 지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지워요. 초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대개 바꾸는 과정이 초보들이 좀 힘드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혹시 이제 이렇게 코딩해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제일 밑에 출처를 반드시 지우고 딱 프로그램 여기서 요 끝부분에 보일러 안 보이는데 요 끝부분까지를 밑에 불필요한 거를 지우고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럼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이제 바꿔보면 돼요. 5로 바꿔보고 뭐 9로 바꿔가지고 해보면 모타 변하는 걸 알게 되고 요걸 누르면 출력돼. 요 두 번째 여기서 요거만 딱 누르면 바로 가요. 요거만 눌러주면 바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인포메이션 하는 그냥 뭐 인폼만 해주는 그런 상태만 됐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만 해주고 이런 것만 하게 됐는데 일단 앞에 했던 거 조금 한번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